예, 오늘 시작에 앞서가지고 브리핑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했는데 잠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브리핑은 기존 원래 시정 브리핑하고 좀 다른 형식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민선 7기 1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그간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시장님과 출입기자단 여러분들의 대화를 갖는 자리로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순서는 시장님께서 이제 그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PPT 발표를 하시는데 약 15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시장님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출입기자들 여러분과 대화 형식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최대 12시까지 정오까지 하고 50분에서 한 60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별로 한 분야별로 5개 나눠서 하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그거는 좀 지켜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오늘 오찬을 강남역으로 준비되겠습니다. 시장님 같이 참석하시는 분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1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시정 브리핑에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취임 선서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고 또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대전 시정을 살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또 비판도 함께 해주신 응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년간의 성과 또 아쉬움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순으로 해서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과 달리 이것이 이제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전체의 성과를 우리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고견도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말씀도 함께 해주셔서 좀 시장한테 바라는 바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1년의 시간을 한번 제가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1년간 과연 무슨 일을 얼마나 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 스스로 여러 생각들을 지내온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오는데요. 늘 그렇듯이 1년이 지나서 돌이켜볼 때는 성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더 많이 곳곳 대목마다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아주 의미 있는 좋은 성과들도 많이 있었고 그 성과가 나기까지 함께 고생해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대전시정을 널리 알리는 데 함께 동참해주신 우리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들 제가 이렇게 쭉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 결국 경제, 일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함께 포함해서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1년간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비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 운영 방향으로부터 앞으로의 역점 추진 과제 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하는 슬로건 하에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분야별로 성과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여전히 그것이 공개적으로 어떤 성과물로 딱 떨어지는 과정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주인들이 시민 주권 시대를 여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대전의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온 시간이고요. 또한 대전시와 5개 구 간의 분권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업무 분장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맞는 분권정책들을 하나하나 해오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대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체 지원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사회가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의 기반을 하나하나 구축한 그런 의미 있는 1년이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늘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했고 대전은 바로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민선 7기의 주요한 경제 정책이었고 이걸 통해서 스타트업 창업 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을 갖고 하나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금년 연초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대덕특구 재창조에 대한 비전 선포가 있었고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덕특구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를 갖고 지금 국가가 마스터 플랜 사업들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함께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의 문제, 이것은 뭐 어느 지자체나 어느 국가나 다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 대전에서도 우리 고용적 복지의 목표에 맞게 대전 어린이 재활병 건립부터 시작해서 공교 부상급식 확대라든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환경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들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또한 지역 내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4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지역인재체육 광역화에 합의했고 지금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사업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현상적으로는 태미올의 개관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통해서도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성과들, 특히 예전에 오랜 수건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부분들이겠습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제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후일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하게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과정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 그리고 지역인재채용 춘천권 광역화 특히 무엇보다도 대전의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4.19 민주의거를 이끈 지역에서 매우 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3.8 민주의거입니다. 대구의 2.8 민주의거 때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 정도 됐던 걸 알고 있는데요. 이 3.8 민주의거 때는 숫자로만 봐도 2배 이상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매우 뜻깊은 기념이었는데요. 바로 이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한 기념관 건립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이 통과되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2014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어서 이것이 실질적인 도시철도 3호선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며칠 뒤면 6월 중으로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에 관한 예타 결과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대전교도소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덕 특보로부터 대덕구로 연결되는 동축 진입도로가 개설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덕구의 아동, 연축동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대전의 교통망으로부터 많이 소외돼 있었고, 그래서 도시의 공감 환경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동축 진입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대덕 특구 연구단지와 대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공약사항은 5개 분야, 세부적으로 108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율로 보면 22.5% 추진율을 보이고 있고요. 관련 예산 규모로 놓고 보면 2019년도 예산이 13%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낮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1년간은 주로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13% 정도 됩니다만 2년 정도가 지나면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예산 확보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선 7기 10대 주요 공약사업 추진 사항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 1년을 돌이켜보면서 의미 있는 성과 중에 하나로 저는 우리 대전시가 이제 국비확보 3조 시대를 열면서 도시의 규모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선 7기 시작되면서 진행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총 121개 사업에 2조 6천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국비 사업도 쉬운 5건, 그리고 예타 사업도 6건 있습니다만 공모 사업에서 60건이 선정이 돼서 1년 동안에 우리 대전시가 이제 되는 게 없는 도시에서 하면 되는 도시로 하나하나 그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이런 성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 같지만 굉장히 저도 정리를 하면서 의미 있게 생각됐던 부분이 바로 국가 공모 사업에서 우리가 1년간 60건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을 보고 많이 좀 놀랬고요.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묵묵히 현장에서 열심히 해오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분야별로 좀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경제, 복지, 안전, 그리고 교통, 문화, 환경 이렇게 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는 말씀드리다시피 과학배출 조성사업은 그 전서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인데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동 같은 경우는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고 중국도 절반 이상 넘어서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과로는 ICT 융복사업 산업이라든지 리뉴 과학마을 조성사업 등 대덕 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고 있고요.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사실 늘 아쉬움이 남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팁스타운 조성이라든지 여러 최근에 안산 그리고 장대 예타 통과 사업 등에서 기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큰 성과로 보입니다. 둘째, 복지와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재활병원부터 시작해서 고교 무상교치 확대 그리고 무상교육 등 여러 사업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고요.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개 확충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요. 금년 1년 동안에 19개를 확충을 해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좀 더 속도를 내서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분야입니다. 안전 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야입니다만 또 이 분야 사업은 또 끝도 없는 여러 분야에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들 위한 생명수용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수영을 통해서 생존이 가능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들을 전 대전시로 확대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화재나 시민 안전과 관련돼서는 119 특수구조단도 우리가 신설했고 현장 대응 인력도 약 180명 정도 확충하는 등 인력과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성과 중에 하나가 대전이 교통 사망 사고율이 전국 최고로 높아서 늘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관련 정책들을 하나하나 펴나가고 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사망자가 35%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인 교통 정책을 통해서 사망자 제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건설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시설들을 빠짐없이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 이 분야는 언론으로부터도 사실은 비판도 많이 받았던 분야이고 실제로 우리가 대전을 7030 정책도 펼치고 또 대전 방문회 사업도 하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전이 항구적인 경쟁력을 갖는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간 작업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데요. 당장 보여지는 성과는 이미 지난주에도 주말에 걸쳐서 축구 응원전도 함께 했습니다만 토토들 페스티벌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수상해양 촬영장 구축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대전 방문회와 관련돼서 더 많은 인프라들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들을 우리가 또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장 식주라든지 e스포츠 경기장 위치라든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들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우리가 제일 예민한 분야이고 심지어는 유학생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 들어오는 너무 떨릴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의 현안입니다. 이것이 지방정부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역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대전에서는 하마 플랜 계획도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분진 흡입차 도입이라든지 어린이들에게 마스크 공급 등 여러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도시의 환경을 바꿔서 물순환 도시라든지 그리고 대전 숲체험원 등 이런 환경을 바꿔서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1년간 보면서 펼쳐지는 사업 과정에서 느끼는 안타까움 몇 가지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처음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고용률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2016년도에는 15세 이상 64세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고용률이 64.6%까지 갔다가 2019년도에는 64.1%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간의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전이 더 경제 분야에 대해서 분발해야 된다는 그런 지표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사이에 산업을 유치하고 그것이 발전하고 지역의 고용률이 개선돼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큰 아쉬움은 많습니다. 물론 일부 불가항력적인 요소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홍역이라든지 A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성과 순발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 또 미안함 이런 것들이 한편에 있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가 국제 공부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들을 내고 또 국비 확보 사업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내지 못한 것도 큰 아쉬움 중에 하나로 남습니다. 앞으로 각 시립국별로 그리고 대전시 전체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정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일하는 대전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년 사이에 제가 취임하고 1년 사이에 사회적 갈등 현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트램에 대한 시민 의견도 분분했고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또 민서 7기 들어서 시도했던 첫 대규모 사업인 야구장 건립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민들의 갈등들이 크게 표출이 되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용해내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는 아쉬움들도 함께 느낍니다. 자, 앞으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추진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경제입니다. 대전을 벤처 산업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애초의 공약과 목표들을 더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동풍탄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도시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분야가 가장 강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분야에서는 혁신 성장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걸 잘 연결하고 산업단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고요. 인공지능에 기반한 융합의학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렸던 첨단 기술 사업화와 선도 과제들을 발굴해서 스타트업 5,000개 육성이라는 애초에 공약과 목표에 맞게 관련 사업들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출연연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 조성 사업, 이것은 이미 애틀이라든지 몇몇 기관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라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연구와 기술 사업화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특구 창의 혁신 공간 조성 사업은 공동관리 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현재 이사회에서 주관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 모텔펀드 조성 사업이라든지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들도 우리가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가 어제 충청권 시도지사 협의회와 또 충청권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당정 민주당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공론적으로 이야기됐던 것이 대전과 충남이 혁신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채용이 광역화되고 또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위치 사업도 함께 펼쳐 나가겠고요. 도시 재생과 뉴딜 사업도 함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지금 바로 보문산 체리형 관광단지 조성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8월 말이면 늦어도 9월 초면 이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천만 관광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스포츠 인프라, 베이스볼 드림파크,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질 없이 진행해서 문화 콘텐츠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대전에서 뿌리박고 육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의 환경입니다. 지금 이미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광역교통 철도망까지 구축이 되면서 이제 도시철도 기능이 1, 2, 3호선 체계로 2025년도면 재편입니다. 2025년도 그 시점에 맞게 대중교통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겁니다. 버스 노선 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서 대전 시민 모두가 누구든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그래서 대전이 환경으로부터 쾌적한 도시, 녹색 교통의 혁명을 일으키는 대전을 2025년도까지 만들어 나가겠다. 그 외에도 호남선 직선화라든지 광역철도 건설 사업들도 빠짐없이 추진할 것이고요. 또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문제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시의 환경을 하나하나 녹색 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것이 일부 둔산 센트럴파크와 토목 사업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 토목 사업이 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컨셉을 잡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지표화된 몇 가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인당 GDP를 2025년도까지 33,000불로 만들고 지역 안전지수를 현재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고 감축과 자살률을 낮추는 사업도 함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대중교통 지금 보면 수단 분담률이 현재 25% 정도 되는데요. 2025년도 대중교통 체계가 새롭게 확립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는 35%를 넘어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기질, 온실가스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됐을 때 대전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전 특구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질 것이고, 두 번째로 시민 모두가 골고루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문화, 인프라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도시 경제 지금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원도심의 도시 재생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구성, 그리고 말씀드렸던 트램을 중심으로 대전을 녹색 교통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이렇게 대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바쁘고 또 어수선한 과정 속에서 1년이 지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성과도 보람도 많이 느끼는 1년이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함께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묵묵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편하게 함께 듣고 또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세세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어 우리 국장님들의 답변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난 현재 가장 잘된 성과와 아쉬운 성과를 꼽고 자표만 나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하고요. 잘된 부분은 왜 잘 됐는지,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대전 상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전 지역에서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 가운데 총 17곳의 기업들이 대전을 떠났다고 전해드렸습니다. 100억 원 이상 매출 기업이 17개지만 작은 소규모 기업들 또한 수십 개의 기업들이 대전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신용보증공단, 이제 중기부 이전도 나오고 있고요.
이들 모두 떠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뭐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고 쉽게 땅값도 비싸다는 내용이고 세금 또한 유예 기간이 타 지자체보다도 짧다는 점, 뭐 이런 공통적인 답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는 기업들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나가지 말아달라는 말로만 하는 요구 말고 기업 유치를 위하거나 현재 기업들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와 관련돼서 놓고 보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개별적 사항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제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60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1년간의 성과를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실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시장으로서 1년 동안 해온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결국은 시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 갈등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민선 7기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분석을 해보면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제가 시장에 당선됐습니다만 결국은 촛불혁명 이후에 그 연속선상에서 서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2018년도가. 그러면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시민주권을 만들고 그걸 지방자치를 통해서 대전시가 시민들이 주인이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전시정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저는 그 의미 안에 선거 결과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대전시정을 이끌어 보겠노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치 분권도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이름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작업도 했고 시민들이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 지원국도 만들고 관련한 여러 가지 소통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실은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주체 중에 하나인 우리 공직자들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4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대전에 그런 시민 주권 시대에 맞는 여러 정책들이 구현되고 또 자리를 잡아나가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1년의 성과가 가장 의미가 있었고 반대로 가장 아쉬운 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어졌던 문제들과 관련돼서 즉 얼마 전에 결론이 난 올평 갈마지구에 관한 공문화 과정 그리고 트램과 관련돼서도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참 분분했던 사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야구장 건립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현재 LNG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접근하는 그런 준비 과정,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고 그걸 통해서 저는 많은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그걸 통해서 그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정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된 대전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조정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정이 뒷받침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아직도 좀 많이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라는 아쉬움을 갖고 시장으로서 좀 더 어느 시점에는 분명한 태도를 보임으로 해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라기보다 그런 시점과 판단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되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또 시장으로서도 더 책임 있는 태도들을 보여나가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운 대목이고 지금 관련 국에서 지금 대전에서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도 함께 세워야 될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납부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부지 확보와 관련돼서도 대전이 더 많은 산업 용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안산지구라든지 그리고 장대 산업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타를 통과하게 돼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분양 공급까지 가는 단계는 또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관련 국장 나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제 비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세종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이 산업단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종시가 원래 목표했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가야 된다. 그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는 타 지역 단체장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곳이 지금 원래 50만에서 80만으로 목표가 상향되고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종합 기능을 담보하는 도시로서 이제 계획을 해나가다 보니까 특히 산업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전뿐만 아니라 이것은 충북은 더 심각한 지금 문제로 좀 비춰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 충남, 충북의 인구 유출 문제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지금 사실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산업 관련 기관 기업들이 세종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더 큰 지금 문제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이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충청권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해서 토론회도 함께 좀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도 우리 도시 내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굴뚝 제조업 산업만 다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150만 원을 넘어서고 비싼 경우는 2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100만 원 이하로 공급되는 지역하고의 단순 경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 결국은 기술이고 그 기술을 담보하는 인력입니다. 인재들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 대전이 하이테크 산업 분야로 집중해서 도시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기자입니다. 일단 민선 7기 출범 1년인데 시장님 취임 1년이기 때문에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또 질문은 저희 그 직업적 속성상 또 까칠하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몇몇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시정 수행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조사 방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신뢰도의 문제라든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르겠지만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시장님 본인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오늘 자리가 기자들에게 어떤 질문보다는 의견이 있으면 좀 얘기도 해달라 이렇게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촛불혁명 이런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사실 시장님께서 뭐 학창 시절에 민주화운동도 하시고 청와대 그 노무현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도 하시고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구청장 하시고 이런 부분들 뭐 시민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촛불혁명 이후에 시민들이 허태정이라고 하는 분을 시장으로 선택을 했을 때에는 나름의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은 유능한 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지난 1년 동안 유능함도 그렇게 크게 보여주시지 못한 것 같고 진보도 그렇게 크게 보여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으로 비춰지고 이런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작용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예를 들면은 뭐 갑천 치수구역 문제도 있었고 월평공원, 매봉공원, 뭐 등선 센트럴파크 보문산 개발 앞으로도 어떤 환경과 개발이 맞부딪히고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요인들은 앞으로도 많이 이제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런 논쟁들이 벌어질 때 항상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갈등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패러다임인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접목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유능한 진보의 모습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뭐 매봉공원 같은 경우에 그 대덕특구의 어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책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환경은 환경 그대로 시키되 어떤 국책 사업을 또 반영을 해서 또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환경과 개발이 서로 용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접점들 뭐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좀 의제화시키고 정책화시킨다고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유능한 진보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평가 지표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뭐 유능한 진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전시와 관련해서 시장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뭘까라는 것을 시장으로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 바라는 대전시장으로서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현실적으로는 대전시장이 뭔가 좀 안정감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아마 민선 7기 시정에 시민들은 가장 바랬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상대성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이 좀 답답하고 뭔가 진척되는 내용의 속도가 제대로 안 붙고 이런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들이 많이 있었던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민선 7기에 허태정 시장은 좀 젊고 하니까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를 아마 많은 기대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대와 달리 시장이 되면서부터 바로 사회적 갈등 현안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 또 실망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능한 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치할 때 시작할 때 입문할 때 2010년도에 공직에 처음 입문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서 민주주의에 대한 운동은 굉장히 그 도덕성과 상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능력 있는 유능함까지 겸비한 것이냐라는 문제들은 늘 물음표로 남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할 때 있어서 그런 말을 안 듣도록 최소한 유능하다는 평가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좀 더 역량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정치에 임했고 나름대로 그런 평가의 기초에서 시장 후보가 되고 시장이 되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1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 기자님께서 평가를 그렇게 하시니까 아마 일반인들도 비슷하게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더 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1년의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 뭐 그 특정 여론기관에서 하는 지표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객관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결과물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물론 지난번에 있었던 상반기 평가에 대한 6개월에 대한 평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몇 안 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결과가 좀 많이 다르게 나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뭐 시장이 지금 1년 지난 마당에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근거로 그걸 대기는 좀 민망한 일이고 하여튼 더 분발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전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 더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 넘게 함께 해주셨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적과 또 조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의 시간 동안 말씀하신 것들을 잘 담아내고 또 새로운 각오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